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스포트 시간 시작 전 오후장 투자 뉴스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전장에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HBM3E 12단 테스트 다시 들어간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빠르면 5월 중으로 이 테스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결과가 2분기 안에 나오고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으나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 디램 현물 가격도 공개됐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DDR4, DDR5 전부 다 현물가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디램, 메모리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을 들어 올린 것은 이제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장중 9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점에서부터 4원 상승한 1,471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일 대비 1원 80전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오후장에 공개가 됐고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중국 소비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오늘 또 중국 소비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 함께 체크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2%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3.8%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공매도 재개됐죠. SK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많은 공매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오늘은 하루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쇼커버 물량도 함께 좀 이쪽에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좀 테마별로 준비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화장품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수출 미국에서 프랑스를 꺾고 수출 1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화장품 주가가 잠잠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초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공개가 되었는데 작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수출 호조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삐아나 실리콘2, VT도 계속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시세 한번 체크하시죠. 자, 지금 구간 화장품주 시세 삐아가 12%대 급등 유지하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화장품주의 대장인 실리콘2가 오늘 10% 안팎의 급등세를 오전부터 유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도 시연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제는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공매도의 문매를 상당히 크게 맞았는데요. 알테오젠 호재도 있고 이제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알테오젠 특허 이슈 사실상 종료다. 이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나 마일손에 대한 실적 기대만 남았다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AACR 4월 말에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참석하는 기업들입니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루닛, 온코닉 테라퓨틱부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암학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이 안에서 펩트론 오늘 시세 정말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 시세 한번 체크하시죠. 자, 가장 큰 시세를 주고 있는 것은 현재는 종근당 바이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10%, 오늘 마스크 관련주도 좀 올라가던데 일단 기술 이전 기대감 있는 쪽 보로노이, ABL 바이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산입니다. 지수 꺾일 때 정말 방어적으로 잘 움직여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의 그 승계 소식도 있었습니다. 증여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급등하는 모습 나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2차 계약 임박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폴란드의 오르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업 규모가 무려 8조 원이라고 합니다. 잠수함도 만들고 해군 함정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는데 그쪽에 현대와 한화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라서 그에 대한 소식도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2분기에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예정입니다. 그 부분 이슈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LS도 LIG와 함께 방위 산업 쪽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OU를 함께 체결했는데요. 방산 쪽에 대한 시세도 한번 체크하시죠.
방산주 시세 보시면 오늘은 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잘 가는 흐름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5%의 시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오늘 같이 움직입니다. 6% 급등. 한국항공 우주도 이제는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걸까요? 자, 79,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LS와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형성이 될지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 시간에 함께 해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스포트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이번 주 참으로 어떻게 방향성이 잡히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현재 플러스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서 투심이 좀 급선회를 했어요. 물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요. 그 가운데 저희는 반도체 종목 먼저 중심 잡고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뭐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가 좋다고 했으니 삼성전자 뭐 주가 메리트라든지 앞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과 연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네. 줄곧 해서 저희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6만 원 아래에서는 정말 기회인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외국인이 근데 코스피 쪽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선물 쪽에서는 또 욕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전반적인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점은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옛날엔 시장과 같이 봤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본연의 매력에 더 집중해서 개별적으로 봐도 괜찮나요? 사실 이제 그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는 시장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네. 이게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예. 어제 삼성전자가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빠졌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어떤 숙명을 어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이 물론 삼성전자가 영향을 뭐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어제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결국은 시장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이제 그 시장과의 연관성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3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1조 한 5천억 가까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 건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장중에 뭐 6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는 다시금 이제 우상향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결국 이제 뭐 지금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4조 원대 중반까지 보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분기 실적을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2분기부터는 좀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론입니다. 뭐 메모리도 그렇고 랜드 플래시도 최근에 이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포인트는 지금은 사실 그 디램 가격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공급을 조절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수급의 논리를 따져봤을 때는 공급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결국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요 회복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뭐 HBM 관련된 그런 그 납품 이슈도 결국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계속해서 그 좀 긍정적인 그런 뷰를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3월 수출 반도체 좋았어요. 과연 지금 계속해서 좋으니까 안심해도 될 건지 좀 생각해 볼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시장과 연계해서 본다면 삼성전자 개별이 갖고 있는 내용보다 시장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종목 같기도 합니다. 차영수 소장님,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레거시 좋대라는 입장 하나로만 바라보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수급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레거시가 좋은 것들은 이제 지금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수급 요인을 뺀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수급 요인을 제외한 부분들을 이제 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수급 요소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좀 빠졌죠. 그죠. 어제 이제 공매도가 다 들어왔죠. 어제는 공매도의 날이었었으니까 뭐 특별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네, 적게 들어왔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오는 공매도가 금지가 됐어요. 그런 종목이지만 삼성전자는 아니었는데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가 안 좋았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빠져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공매도 조금 많이 들어왔고 근데 삼성전자 공매도 들어온 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계적 공매도도 같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롱숏 펀드들이 일단은 파생을 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파생을 정리하면서 공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한 물량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종목이 안 좋아서 공매도를 때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좋아서 때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포지션을 중립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파생을 했던 걸 현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왔던 기계적 공매도가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공매도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오늘 안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 수급이 됐고, 자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봤었던 불확실성은 3개예요. 첫 번째는 월요일 공매도 이후에 어떻게 공매도가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그 상호 관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이번 주에 해결될까? 다음 주로 넘어갈까? 이런 부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일단 어찌됐던 뭐 그 헌재 일정이 나왔죠.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일정이 나왔죠. 일정이 나오면서 이제 주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헌재가 드디어 이제 4월 4일 날 어찌됐던 선고를 한다. 어떤 선고가 됐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2개가 해소되는 게 아니겠나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왜 팔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 주문 내고는 탐하고 톰슨은 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들은 실시간 대응을 하지만 탐하고 존슨은 하루차 시간차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원래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 수급으로 전환됐다라는 이유가 이들은 오늘 헌재에서 결정 날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을 미리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헌재에서 그 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내일 대량으로 들어올 거예요. 탐하고 존슨이 깨고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야 지금 헌재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보면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삼성전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탐하고 존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벤트가 나왔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걷어질 수 있겠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진성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둔다면. 내일 이제 진성의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한번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6만 원 밑에서는 이동근 대표님이랑 동시에 같은 게 6만 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6만 5천 원이 가느냐 7만 원 가느냐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도라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참 신기한 게요. 외국인 수급에서는 매수로 보이는데 외국계 수급에서는 매도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이 되면 찐 수급으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긍정으로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쪽이에요. 실리콘2.
이 얘기는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화장품 1위국은 이제 우리나라 거가 되었습니다. 뷰티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긴 하지만 환율이 뭐 1,500원이 되네 마네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혜가 어디였지? 과거에 우리의 데이터상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연결고리가 있는 실리콘2. 사실상 반란 이슈가 이제는 좀 없어진 건가? 뒤로 간 건가? 싶을 정도로 오늘 좀 탄력도를 보입니다. 여전히 중국 키워드보다는 미국 키워드에 조금 더 짜릿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금요일에도 이 실리콘2에 대해서 좀 맞아요.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네. 반란 때문에 어제 좀 주가가 급락을 했고 오늘 이제 이게 보면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차영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면 반등이 나요. 최근에 어떤 이 실리콘2의 움직임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예. 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받은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최근에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사실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경쟁이 좀 점점 심화가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 시장의 확장에서의 어떤 저는 어떤 그 새로운 기회를 찾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오늘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어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반란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큰 건 아니거든요. 150억 투자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 75억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규모가 사실 몇 개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실리콘2가 받을 수 있는 영향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건 크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향후에 결국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 이 부분에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이제 좀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주식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바닥에서의 어떤 뭐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전체적인 어떤 뷰는 좀 관망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과 동일한 뷰시네요. 네. 그때도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는 말자. 거리를 일정 부분 더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오늘 반응에 있어서는 달라진 뷰는 없으셨습니다. 최양주 소장님. 기타법인이라든지 뭐 투신, 연기금 등 기관 쪽에서 근데 실리콘2에 대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반란 이슈가 괜찮은 건가? 자꾸 헷갈리게 하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저희는 집중해야 돼요? 지금 반란 이슈가라기보다는 예. 좀 다른 이슈로 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공시를 보면 공시가 쫙르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취득 공시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이제 그 전엔 그 제로였다가 한 15만 주씩 계속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임원들이 그렇게 동시에 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굉장히 바닥권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주를 산다 뭐 이렇게 뭐 막 그 크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들이 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근데 오늘 한 가지 특징 실리콘2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 이상 오늘 올랐던 것들은 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리콘2 수급을 보게 된다면 기관이 어제 6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1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놓게 본다면 이게 이제 공매도 일부 수량들이 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어제 기관들이 한 6만 주,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샀었죠. 그래서 6% 정도가 빠졌죠. 그리고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거 반란 이슈로 해서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쇼커버링이 들어와 굉장히 이례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법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105일로 묶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었어도 다음날 올라오더라도 그걸 버텼으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년이건 2년이 버틴 거거든요. 우리가 1년 5개월 동안 공매도를 멈췄을 때도 아직까지 그 수량이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서로 간에 3개월 눈치 게임이고 여기에 또 개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개인들도 어제 만 주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른,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쳤다가 오늘 화들짝 놀란 거죠. 지금 하루 사이에 몇 프로다?
거의 한 10% 네. 정도 손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전국이 우리가 그 지수가 움직이는 전국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관세가 최저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관세를 두드려 맞은 거니까 거기서부터 원래 트럼프의 전략은 선관세 후협상이니까 최악의 경우에서 나아지게 되면 공매도 친분들의 심정은 어떻죠? 굉장히 쫓기게 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공매도의 무서운 것은 손실이 무한대로 가면서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극도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환율까지 급속도로 내려와 버린다? 이거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10%에서 손절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2가 제가 왜 그러냐면 실리콘2를 쫙 등락률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례적으로 10% 이상 등락률 나온 거 2월 26일 날 22% 하락한 걸 제외하고 이때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갭으로 떨어졌죠. 나머지 10%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다?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다? 어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쇼커버링이 하루 만에 나오면서 하루 만에 공매도 친 세력들이 약 10%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쇼커버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장이면 오늘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에 대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쇼커버링은 그러니까 이것은 찐 수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는 찐 수급이에요. 삼성전자는 찐 수급이지만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 몇 종목 쇼커버링 나오는 네. 종목들도 말씀드릴 거예요.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동안 2차 전지가 반등을 몇 번 하고서 떨어졌죠. 그때마다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롱숏 펀드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저점을 계속 내려왔죠. 그때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사야 된다라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쇼커버링은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셀로판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2가 화장품 이슈가 워낙 좋았고 오늘 수출입 데이터도 나왔긴 했지만 근거로서는 아직은 수급적 요인에서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카카오인데요. 하루 공매도 휴업 때문에 오르는 건가? 일단 이 얘기도 있긴 한데요. 사실상 정치 이슈도 껴도 카카오가 그동안 우리 많이 눌려 있었지, 올라가야지 하는 측면도 공교롭게 일정이 맞았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일단은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실리콘투에서 앞에서 이제 최영조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이건 사실 오늘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아예 거래가 공매도 오늘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또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용? 예. 네.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면 여기에 쇼커버링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오늘 공매도가 안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어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제 이 공매도 제도가 다시 거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시장의 하나의 또 그 묘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생기실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카카오가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야말로 지금 쇼커버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주총을 통해서도 뭐 AI 서비스 카라나 CBT 네네네.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카카오가 지금 뭔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카카오의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이 AI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주가에는 좀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최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저는 카카오의 이런 반등은 조금 이제 오늘은 좀 거리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망의 좀 그런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펀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카카오는. 최영조 소장님, 그럼 역시나 믿지 말아야 할 부분인 건가요? 근데 일단 좀- 이용이라는 점이 좀 흥미롭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제 장 네. 끝나고 그 시장 분석이 어떤 게 돌았냐면 예. 카카오는 공매도가 많은데 네. 왜 네이버는 공매도가 적을까? 오. 그런 얘기들이 어제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근 대표님 정확히 얘기하신 이걸 이용하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굳이 카카오가 공매도가 많고 네이버가 왜 적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현상을 놓고 보니 네이버는 공매도가 별로 없었네. 카카오만 공매도가 많았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카카오는 공매도를 또 더군다나 칠 수 없었네. 네.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도 지금 이동훈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 이게 새로운 플레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겠네요. 네. 과거에 상따 따라잡기라는 플레이가 하나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한가에 따라잡으면 다음 날 갭으로 떠니까 그걸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조금 움직이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어제부터 나오는 하나의 특징인데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매수 1위가 모건스탠리, 매수 4위가 시티그룹이에요. 네이버를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JP모건, 모건스탠리, USB, UBS, 메릴린치.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 호가창에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마고 톤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마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신기한 좀 모습이죠. 그 동안에는 공매도 금지됐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안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도건 매수건. 그런 것들은 외국인 플레이어가 이제 붙기 시작했다, 롱숏 펀드가 붙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카카오는 역시 공매도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실리콘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례적으로 무거웠던 주식이 한 7, 8% 이상 오늘 갑자기 반등을 나타냈다라고 보면 그거는 쇼커버릴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2차 전지가 쭉 밀리다가 하루에 7, 8%씩 올랐었던 기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되밀리고 맞아요. 다시 되밀리고 그랬어. 그게 2, 3% 올랐을 때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쇼커버링은 극도의 공포감에 무조건 매수 버튼을 눈을 감고 손절하듯이 누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도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종목이 되면 다음 날은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이렇게 네. 되면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그 단타 플레이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한 그 리스크가 다음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그거를 갖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조금 무거운 그러니까 좀 그 큰 종목이 아니다라면 이동 대표님 말씀 저도 오늘 굉장히 좀 새롭게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게 리스트가 어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였잖아요. 다 나오죠. 공매도 예. 금지가 될 예. 종목들 오늘 하루.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제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오늘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매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쇼커버링의 의미로서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중립 의견으로 두 분 정리합니다. 이쪽도 궁금해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 승계 작업, 이거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들으셨을 거라서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일단 그 하나 쪽 임원, 그 하나 에어로 쪽 임원, 김동관 부사장을 포함해서 90억 자사주 매입 소식도 오늘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대표님?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기보다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좀 불식을 시켜보고자 하는 회사치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막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그거죠. 이제 한화지분을 지금 이제 증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후계 구도를 완벽하게 이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 결국 주가의 불확실성이나 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향후에 하나그룹은 하나에너지, 한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결국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증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이제 뭐 감독원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명확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정정 신고서 내라고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 움직임이 오늘은 하나그룹 쪽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또 이제 증저와 관련된 스케줄이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이게 관망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 빠지면 사야 된다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은 관망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그럼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이거? 한화는 아니에요. 한화는 아니에요? 한화는 이제 지금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네네네, 올렸는데 맞아요. 사실 한화는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약간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이제 승계를 해야 되니까 최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는 목표가를 올리는 여의도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되게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정리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도 코멘트 있으시면 받아볼게요. 하나 승계는 저희 MTN에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얘기했느냐? 그 현대차 얘기할 때 현대 왕회장 유고설 있을 때 그때 현대글로비스 봐야 된다. 다음엔 하나다. 어차피 김승현 회장도 이제 와병 중이었었으니까 다음에는 하나그룹이다. 그 다음에 또 몇몇 그룹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누구를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뭐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 경영권 승계 이제 마침표가 이제 찍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데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어제 하나에로만 좀 찍어서 얘기하기는 뭐한 게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 지금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같은 경우 공매도 제기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죠. 그 대신 반대로 공매도 제기가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어제 조선은 공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방산은 공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 어제도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수급을 오늘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그 시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특별히 밀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주가가 높느냐 남느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중립.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윗골이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면서 천천히 조정 시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대응 그리고 한화는 너무 급하게 말고 차분한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으로 한화까지 코멘트 받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포트 달려봤고요. 여기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